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통과 이후로 전국이 더 혼란스럽다 못해서 아주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21일 양일간 국회 대정부 질문이 있었고요. 그리고 현재 최순실 국정농단 5차 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회 대정부 질문과 5차 청문회를 비롯한 정치권 주요 뉴스를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최영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리서치 애널리스트 배정찬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전에 청문회들 보셨죠? 네, 그럼요. 예. 근데 청문회가 늦게 시작했어요. 그죠? 1시간 정도 네, 네. 이상. 그거는 저 문제 때문에 그랬던 거죠? 바로 이 위증교사 의혹 네. 관련해서 네. 지금 새누리당의 새 의원이죠. 이완영, 이만희, 그리고 최교일 의원이 네. 공모에 가담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네. 좀 시끄러웠는데 네. 최교일 의원은 빠졌어요. 그만뒀죠. 스스로 그만뒀고 네, 네. 백승주 의원이 이제 대타로 들어왔는데 네. 오늘 이 문제가 이 5차 청문회 시작 전에 문제가 된 거고요. 네. 뭐 여야 막론하고 대다수 의원들이 제척해야 한다. 이런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빼야 한다. 이완영 의원을. 네. 그리고 간사를 본인이 사퇴했는데 위원장 앞에서 사퇴했는데 왜 다시 간사를 맡고 있는 거냐? 이런 이제 문제가 시끄러워지면서 네. 사실은 다른 의원들이 이제 이 청문회에 대한 국민의 어떤 이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 아니냐? 뭐 이제 사실은 또 이 막후에서 증인을 빼려고 한 정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성토도 있었죠. 네. 결국 갑론을박한 결과 결국 제척은 오늘 이루어지진 않았는데 네. 특검의 수사 의뢰를 하는 것으로 오늘 위원회가 의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완영 의원은 앉아 있는 거죠? 네. 2시 반부터 5분 되면 다시 속개하는데요. 그렇죠. 이 국민들이 참 이번 청문회에 대해서 실망이 많은 것이 아, 그래요? 관심 끄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네. 정작 알아낸 것은 무엇이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50 청문회 때 얼마나 많은 것을 밝혀냈습니까? 당시에도 중요했던 것이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대표기관입니다. 네. 무엇을 감싸주거나 아니면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해서는 안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 농단의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정치권 전반에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아니 많이 더 집권 여당에 있다고 국민들은 판단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곤두박질 친 것, 지금 되게 어느 정도 나옵니까? 학종 뭐 거의 여론집에서? 새누리당 15%, 지지율이 14%? 10%대 정도. 아, 그래요? 올해 초만 하더라도 우리 1년을 되돌아보면은 새누리당 지지율이 연초에는 40% 이상이었던 그랬죠. 예. 적도 있거든요. 근데 이처럼 곤두박질 친 가장 큰 이유는 이 국정농단을 막지 못했다. 네. 대통령을 경제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그 책임을 지고서 이러한 청문회에서 더 예리한, 더 송곳 같은, 더 비선 실세의 농단을 알아내는 그런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물론 아무런 역할을 안 했다라는 건 아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이런 이미지로 비춰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최근에 그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 청문회 관련해서 뭐 빅데이터 분석이라든가 이런 거 한 게 좀 있나요? 빅데이터에서 청문회를 넣어보면은 네. 여러 가지 이 각종 인터넷상에서의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다면 어떤 게 실망스럽다. 있습니까? 아, 또는 실망스럽다? 특정 의원들을 겨냥해서 왜 그딴 식의 질문을 하느냐. 또는 심지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립다. 그때 청문회에서 불같이 화를 내던 명패 집어던졌죠. 그때.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모습들을 우리 국민들이 물론 이 청문회 품격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려면 정교한 준비가 필요하거든요.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비켜가지 못하는 그런 답변을 또 국민들의 의혹을 풀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물론 좀 비교는 됩니다. 아주 잘 준비한 예. 그런 의원분들도 계신데 좀 더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 해줬으면 하는 것이 국민들의 중론으로 보여집니다. 그래도 그 야당 의원 몇 분하고 이번에 이제 탈당하겠다고 하는 새누리당 네네, 비박계. 의원의 그분들은 상당히 또 인정도 받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인정받는 의원들, 그나마 돋보이는, 이 노무현 당시 의원하고 비교하면 또 50과 지금 산이 좀 다르죠. 그 무게는 어느 게 더 무겁다고 딱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김경진 의원 같은 김경진 경우에 의원은 아주 뭐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뜬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언성을 높이지 않으면서 조근조근 물어보는데 핵심을 짚으니까 국민들이 속 시원한 측면도 있고 증인이 당황하는 측면도 박영선 있고 의원도 그 증거를 제출할 박영선 의원은 네티즌하고 함께 아, 그래요? 팀워크를 이뤄서 지금 오늘도 새로운 제보가 하나 우병우 전수석에 대한 게 올라갔어요. 그래요. 지금 SNS에 돌고 있는데 네. 이게 팩트인지는 확인해봐야 됩니다. 전 SNS에서 본 건데 최순실이 유치원 원장일 때 우병우 전 수석의 아들이 그 유치원의 원생이었다라고 하는 최순실의 옛날 사진과 이 초이 유치원이라는 이게 최애 최순실과 소이겠죠? 우병우가
만나게 되는 학부모와 계기를 이 교사, 부원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때 관계를 사진으로 졸업사진하고 찍어서 박영선 의원의 이 카톡으로 제보를 한 내용이 SNS 지금 확 돌면서 그래요. 이것도 또 지난번에 제보한 것도 주갤이라고 해서 주식 갤러리 멤버들이었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번에도 그런 게 하나 나와서 이게 팩트면은 대박이다. 저는 그 생각을 하고 들어왔는데 네. 팩트가 아니면 이게 또 이제 합성사 그러니까 기관 하면 실망할 이번에 국조청문회를 보면 이게 많이 달라진 게 달라졌죠. 전에는 그 국회의원들이 가서만 질의했는데 이제 실시간으로 그 청문회 위원들에게 맞습니다. 그래 SNS 가요. 그러면은 그걸 갖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게 네. 혼자 하는 청문회가 아니라 같이 하는 함께하는. 청문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청문회를 국민청문회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요? 국민들이 여러 가지 제보를 통해서 선거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밝히지 못하는 그런 의혹들을 밝힐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데다가 심지어는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제보해서 국민 수배 글쎄 이런 말입니다. 그 붐까지 일어나면서 현상금 걸리고요. 현상금까지 걸리기도 했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국민들 촛불 민심뿐만 아니라 청문회에서도 국회의원들, 네. 국민들의 대표기관 아닙니까? 그렇죠.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것이고 앞서 이 최영일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데 조금 더 덧붙이면 네. 이 여당의 경우에도 사이다 장제원 의원 이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뭐 기대 이상으로 여러 가지 호통도 하고 감성에도 또 호소하면서도 또 여러 가지 증거들을 들이대면서 그렇게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려고 하는 모습 또 항영철 의원 같은 경우에는 눈물의 항영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정말 감성에 호소하면서 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그 2대 관계자들이 나왔을 때 그 호통치는 항영철 의원의 모습을 보고 여당 의원들임에도 불구하고 시원했다 이런 반응이 여당에서 있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화영철, 장제원, 하태경 세 사람 네. 있고 야당은 야당은 김경진, 안민석, 박영선 뭐 이런 의원들이 박범계 의원도 박범계 있고요. 의원들한 또 거. 어떤 때 때로는 도종환 의원도 또 예리하게 파고들어서 손혜원 예, 의원. 손혜원 의원 오늘 손혜원 의원이 우병우를 앉혀놓고 노무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일 때 우병우가 수사했던 그 말을 복귀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자기가 한 말 아니다 이렇게 잡아떼서 예, 하여튼 뭐 어디까지 모르쇠를 할지 지켜봐야 여러 될 가지 것 같아요. 문제점과 미비점, 제도적 운영상의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지만 그러나 하여튼 국제청문회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던데 계속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국회의원들도 공부 열심히 하고 말이죠. 네. 밤새고 진짜 취재하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사실들을 이게 밝혀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예, 노력하는 의원과 노력하지 않는 의원을 바로바로 감별해내니까 맞습니다. 뛰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오늘 우리 자리에서 이름 안 나오는 의원들은 좀 그렇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존재감이 그죠? 없는 네. 거죠. 그 오늘 청문회 얘기 좀 하죠. 네. 일단 우병수석 얘기하기 전에 그 조혁 대위가 대위, 나왔죠. 네, 현역 대위입니다. 네, 나왔는데 간단하게 물어봤는데 다 부정했어요. 다 부정했어요. 우선 중요한 사실을 부정한 것 같은데요. 추가적인 게 하나 있는데 예. 미국에 있다 들어온 것으로 우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보도에 의하면 네. 기무사에서 조 대위와 접촉을 했다. 이런 정황이 나왔어요. 의원이 질문했습니다. 공항에 누가 나왔느냐? 글쎄 안민석 의원이가 누가 예, 하더라고요. 어머니 아버지 나왔다. 기무사 의원 있었느냐? 없었다. 없었다 그랬어요. 통화한 적 있었냐? 없었다. 이게 접촉 없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거는 또 팩트를 찾아봐야 되는 겁니다. 뭐 증거가 나오면은 사전 접촉했다면 또 문제가 되는 거죠. 최평원님 보시기에는 공항에서 접촉한 거로 어디서 뉴스를 봤다는 거예요 지금요? 기무사든 아니든 예. 누구든 뭐 청와대 측이든 네. 사전에 조대위를 접촉하지 않았겠습니까? 전 접촉을 안 했다면 그게 더 이상한데요. 핵심 증인이 나오는데 왜 접촉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게 물론 또 위증 교사를 하기 위해서 접촉했다는 게 아니라 사실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청와대에 현역 대위니까, 근무했던 현역 대위니까. 단호장교니까. 그래서 예상 질문에 대해서 이 조대위가 어떤 발언을 할 건지 한번 떠보거나 물어보거나 확인하는 절차는 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어떤 준비된 답변을 주입하려고 했다. 그럼 이거 이제 위증의 교사가 되는 거니까 접촉을 한 게 만약에 공식적인 거고 팩트라면은 그대로 알려지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았는데 접촉을 했다는 사실이 나중에라도 드러나면 이거는 굉장히 수상한 거고 이런 대목이 되는데 그 질문이 국회의원으로부터 하나 있었고요. 본인은 부인을 했기 때문에 글쎄 자기가 있을 때는 그 시술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전혀 했습니다. 하지 그죠? 않았다. 네.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게 한 두 가지 정도를 그래요? 뭐 어떤 걸 인터넷상 또 발견하셨습니까? 우리 국민들의 여론을 좀 분석을 해봤는데 네. 아주 예민한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합니다.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가장 치명적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자의 개인 신상과 관련돼 있다. 또는 치료 의료와 관련돼서
비밀 보호 유지의 의무가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회피한단 말입니다. 맞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정조사가 마지막 최종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야 될 필요를 느끼는 네. 국민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집중적으로 또 조치가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어차피 군복까지 입고 나왔다는 것은 조직의 이해, 조직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최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기무사하고는 뭐 통화했을 것 같다. 접촉이 있었든 접촉이 있지 않았든 간에 국정조사라는 것이 본인의 국민들의 알 권리 그리고 또 그 나아가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끊어낼 수 있는 이 문제를 완전히 의혹을 밝혀낼 수 있는 그런 입장을 취해줘야 되는데 개인으로서는 소속이 지금 현역 군인입니다. 네. 현역 군인이 어떻게 자유롭게 앞으로 파견될 수도 있고 이전에 파견되었던 그렇죠. 간호장교 의무실에 관련된 모든 정보가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자유롭게 솔직 담백하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부담스럽죠. 네, 네. 예. 저는 좀 이 지금 배종찬 본부장 말씀에는 반론인데 아니다 이거. 저도 군복무를 처음에는 기라 그러셨잖아요. 아니 저도 군복무를 했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군인이어서 이런 민감한 이야기에 답변할 수 없다가 아니라 군인은 국민의 군대잖아요. 그럼 본인은 청와대 파견 나가서 복무를 한 건 그거는 이제 이 조직의 지시를 따른 거고 그렇죠, 예. 대통령을 치료했을 수 있지만 자신이 보고 들은 확인한 이야기 중에 이 국민들 앞에서 국회에 나와서 국회는 국가기관 아닙니까? 뭐 청와대만 국가기관입니까? 그럼 진실을 말함으로써 무슨 말인지 불이익을 알겠습니다. 받는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정부는 또 바뀌는 거잖아요. 정권은. 지금은 안 그럼 바뀌는 그때는 복무 안 할 거예요? 군복 벗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 보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팩트를 얘기하면 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늘 모든 오전의 답변은 이 질문도 많이 안 갔어요. 주로 우병우 그래요. 수석한테 몰리더라고. 근데 마치 법조인의 조력을 받는 듯한 얘기를 했단 말이죠. 좀 또 다 모른다. 더 지켜보도록 핵심적인 하죠. 것은 예, 의료상 알겠습니다. 말씀드릴 수 없다. 이게 좀 냄새납니다. 예. 자, 문제의 우병우 수석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오늘 청문회 보면서 가장 주의 깊게 본 게 이 우병우 수석의 얼굴 표정이 어떨까 이거부터 봤거든요. 그렇죠. 국민들 다 그랬을 것 같아요. 저번에 검찰 그 들어갈 때 그 여자 기자를 째려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아주 마치 좀 얼굴 표정이 좀 바뀌었나요 오늘 좀? 조금 힘을 빼고 나왔어요. 아주 기분이 좀 저는 빠졌어요, 조금. 연기라고 보는데. 연기예요. 예, 물론 이제 피곤함, 시달림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네. 사람이니까 체력적으로 뭐 스트레스도 있고 한계를 느끼겠죠. 그런데 일전에 그 부자 간에 대책 회의를 한 사진, 더 팩트가 찍은 사진을 보면 얼굴에 살이 더 붙어서 50여일간 도피하면서 잘 드셨나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래요? 오늘은 좀 거실거실해 보이더군요. 근데 이게 뭐 연출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괴롭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 가지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네. 좀 의원들이 날카롭고 집요한 증거를 들이대는 신문을 한다면 김기춘 전 실장의 멘탈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런 생각이 오늘 들더군요. 아, 그래서 그래요? 오후와 좀- 밤에는 좀 표정이 흔들렸어요. 흔들렸습니다. 그 그래요? 목소리도 아닙니다, 모릅니다 할 때도 네. 근거를 가지고 날카롭게 질문하면 목소리가 작아져요. 그래서 이 사람이 초엘리트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강철 멘탈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 정도는 아닐 수도 있다. 김기춘 실장 그분은 뭐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 아닙니까? 그분이 박정희 화강한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그게 경험이라는 것이거든요. 김기춘 네. 전 비서실장의 경우에는 이런 상황들을 오랫동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떤 질문이 나오더라도 신중하게 또 머릿속으로 어떤 답변이 가장 적절한지를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우병우 뭐. 전 민정수석의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는 오늘 경우에 매우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우병우 수석이요. 예. 제 생각에 지난번에 나왔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안 나오고 올라오니까 오늘 혼자. 맞아요. 조대희. 완전히 그러니까 혼자죠. 완전 집중적으로 집중 포화를 받게 생겼다니까요 지금. 집중이 되고 있는데 가장 첫 번째 우선적으로 본인도 거부할 수 없는 것은 전 민정수석이죠. 민정수석의 자리에 있으면서 이런 농단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거를 이해원 오늘- 의원이 집어내더라고요. 오늘 맞습니다. 규명이 된 겁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규명이 된 그게 것이고요. 형사법 122조의 직무유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여러 가지 김종 전 차관과 관련된 부분도 특별감찰관을 통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전 민정수석이죠. 홍경식 민정수석이 자기는 보고했고 모르겠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사후적인 조치까지도 당연히 상사가 한 일에 대해서는 부하 직원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비서관이라면.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이 멘탈 부분에서 다른 멘탈보다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경험이 없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자리 자체가 이 사람을 아주 가혹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것이 아닌가. 아버지의 이야기를 하고 아들의 이야기를 하고 교장 선생님이 네,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살짝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자기가 민정수석의 자리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솔직하게 저는 국민들 앞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재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또 이해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국민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국민들은 없는 것이거든요. 지금까지 행적을 본다면. 네. 그래서 마지막 오늘 남아있는 청문회에서 제대로 답변하지 않는다면 정말 아마 만인공노할 그런 상황이 제 생각에는 네. 지난번 청문회에서는 김기춘 실장이 여러 명이 있어서 질문이 분산됐는데 그렇죠. 오늘은 사실상 그 여성 조대위한테 가혹하게 질문하기 쉽지 않단 말이죠. 그렇죠. 이 우병우 전 수석에게 굉장히 밤 12시까지 이상 할 수 있으니까요. 뭐 그 이상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저 문제가 제일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광주지검에 전화를 해서 네. 해경에 압수수색을 하는데 네. 그걸 하지 말라고 했단 말이죠. 본인은 모르는 일이다. 그런 바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근데 그 얘기했습니다. 광주지검 검사들이 이거 증언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박영선 의원이 하죠. 그때가 모릅니다, 아닙니다, 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 계속 답변은 이렇거든요. 근데 박영선 의원이 바로 그 질문을 할 때 그 해경과 관련해서 네. 당신이 전화해서 압수수색을 막았다고 한다. 그리고 이제 해경 1, 2, 3정 정장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과실치사를 걸려고 했는데 누군가 막아서 글쎄 말이에요.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뒤에는 이루어졌고 해경 압수수색은 막지 못했어요. 전화는 했다고 하지만. 그래서 그 전화를 받은 광주지검의 검사가 네. 진술한 내용이 있다라고 의원이 얘기했더니 그러니까 검사의 진술인데 이게 주워 들은 얘기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 뭐라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부인은 하는데 목소리가 작아지고 눈빛이 그래요? 똑바로 못 쳐다봐요. 그래서 저는 근거를 계속 들이대면 저녁 한 8시, 9시에는 인정할 수도 허물어질 있겠네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법률가들에게 제가 조언을 들었더니 아, 그래요? 조사에는 달인이지만 조사를 받아본 경험이 전무한 사람이에요. 그러네요. 지금 전 국민이 10시간 이상 지켜보는데 나와서 부인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본인 스스로도 이게 제가 보기에 김기춘 전 실장이 화강암 같은 확신범, 신념에 이제 똘똘 뭉친 화신이라면 우병우 수석은 자신이 잘못한 걸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자기도 법조인이기 때문에 인정하는 순간 자기는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인정할 수 없습니다. 최평령님 생각에는 내면에 갈등이 있어요. 뭔가 좀 네네. 저녁 이후에는 무너질 수도 있다, 우병우가. 결정적인 증거 몇 개 나오면 허물어질 수 있고요. 그땐 거짓말의 이 좀 다른 구조가 생각인 것 같아요. 허물어질 네. 수 있습니다. 시청한 국민들의 생각은 좀 다를 수가 있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그런 모습까지도 전면 다 부인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본인의 법적인 약점인 부분에 대해서는 감추고 또 인간적으로 어느 정도 비난받을 수 있는 부분을 노출시킴으로써 바로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을 가릴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더 머리를 그렇습니다. 더 할 수도 있다. 뭐 준비되지 않은 민정수석일지는 몰라도 네. 적어도 오늘 장면을 봤을 때는 준비된 증인이다. 또 사전에 보도된 바와 같이 그만큼 또 준비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률가들이 볼 때는 사실 명백한 범죄 사실이 밝혀지지 않으면 처벌하기 쉽지 않다고 하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국민 감정은 격앙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민정수석이. 하지만 그것을 법적으로 처벌받는 것은 전혀 다른 그 이야기거든요. 우병우 수석이 오늘요. 그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존경한다고 그랬고 그랬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훌륭하다고 그러니까 그랬죠. 안민석 의원이 조금 훌륭하냐 많이 훌륭하냐 그러니까 그래도 훌륭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감사로서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다. 국민들의 공감은 분명히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우병우라고 하는 정인이 나왔을 때 본인은 그래도 적어도 상사에 대해서 존경심과 의리를 유지하는 것으로 그런 모습을 비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의리의 사나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시각은 달라질 수 있는. 전반적인 네. 국민들은 분명히 공분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또 보수 성향의 또 대통령을 조금이지만 지지하고 있는 층에서는 그래도 의리 있다. 우병우는 적어도 배신의 아이콘은 아니구나. 이런 이미지를 근데 본인도 근데 염두에 그 둔. 박근혜 네. 대통령을 훌륭하다고 네. 존경할 만한 점이 있습니까? 지금 다 드러났는데요. 그건 뭐 저한테 물어보시면 전 당연히 아니죠. 예. 아닌데 네. 우수석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직의 생리에 맞춘 것 같아요. 그건 상식이. 모범 예. 답안인데 그거보다 전 더 놀라웠던 장면은 뭐냐면 안민석 이 의원이 네. 국민 우습죠? 아닙니다. 국민 우습죠? 국민에게 사과하실 생각 있습니까? 뭐 일이 이렇게 된 건 사전에 막았더라면 이렇게 안 됐을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네. 원론적인 답변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 국민들이 현상금까지 걸었는데 왜 도망 다니셨어요? 그렇죠. 도망간 게 아닙니다. 기자들이 괴롭혀서 잠시 피해 있었습니다. 이 얘기예요. 아니 그 동행명령 출석까지 그거까지 안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평소에 거짓말을 많이 입에 달고 사는 캐릭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잘 아세요? 진실을 얘기해요. 지금 청문회를 보면 드러날 표정이 뭔가 좀 뭐냐면 흔들린다. 자, 현상금 보이시. 걸렸을 때 무슨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좀 정신없는 답변입니다. 자기에게 국민들이 왜 우병우 안 나오느냐 성토하고 촛불 집회 때도 나오고 네. 지금 현상금 2,400 걸리고 화제의 인물이고 50여일 동안 잠적하고 있다. 매일 보도되고 있는데 근데 현상금을 국민들이 걸든 말든 신경 쓰지 않았다. 안민석 의원이 의미 있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국민을 당신은 우습게 보는 거다. 그런데 우병우가 이 거짓말에 능하지 않다. 이런 대목들이 몇 가지 흔들림들이 오전에도 나왔는데 위증이 하나 있어요. 2차 청문회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면 김기춘 전 실장에게 우병우 어떻게 선발하게 됐습니까? 대통령이 지시해서 뽑았습니다. 오늘 우병우한테 청와대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김기춘 실장이 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벽한 위증이에요. 청와대에 들어간 절차조차 지금 명확하지 않거든요. 뭔가 둘이 이상하군요. 하면 나옵니다. 자, 오늘 청문회는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오늘도 증인들이 18명 중에서 2명밖에 안 나왔는데요. 이 문제 최순실과 안종범 이런 사람들 때문에 26일인가요? 김종태 위원장이 구치소로 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실현 가능한 걸로 가게 되면 나오겠죠, 증인들이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순실이 나올까요? 저는 안 나올 거로 봅니다. 거기 갔는데도요? 청문회는 절대로 안 나오고 이 정해져 있어요. 본인 재판은 나왔잖아요. 아니, 구치소 앞에 갔는데 거기 갔는데 법송으로도 못 끌어냅니까? 하지만 그게 이제 면회 공간이나 구치소의 회의실 같은 곳에 데리고 와서 현장 청문회나 국회 청문회나 의미가 없는 게 차를 타고 오느냐 걸어오느냐 거리의 차이가 있지만 본인은 청문회에 나가면 불리하다라고 지금 확정했기 때문에 구치소 방에서 독방에서 나오지 않으면요. 카메라와 국회의원들이 함께 이 감금돼 있는 방으로 갈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저는 안 나올 거로 그래요? 봅니다. 거기까지 갔는데도 안 나와요? 본인이 필요하면 안 나가도 되는 본인의 첫 공판은 굳이 나가잖아요. 사제로 산 수의를 입고 나가서 할 말 다 했습니다. 전면 부인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요. 죄를 달게 받으려고 들어왔지만 들어와 보니까 난 죄가 없고 안 나온다? 이제 사실을 안종범하고 정호성 거기 다 있잖아요, 지금 다. 그 사람들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요. 또 가서 제대로 또 답변을 할지도 의문인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특검까지 있기 때문에 적어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제대로 하고. 그래서 지금 나오는 국민 여론은 이제는 특검이다. 제대로 이것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특검이 앞으로 2달여 정도 조사를 하는 동안에 명백히 밝혀내야 된다. 왜냐하면 특검을 피해갈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최순실이든 이재만이든 또는 안봉근이든. 그래서 국정조사가 이 청문회가 말 그대로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내는 데는 공이 있습니다. 또 관은 위정교사, 위정 이런 이야기가 난무한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모아서 특검이다. 특검이 제대로 밝혀낼 수 있도록 촛불 민심도 국민의 여론도 정치권의 관심도 모아져야 될 때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지금 다시 청문회가 속개됐을 것 같은데요. 봐야죠. 하여튼 우리 최영희 평론가님 말씀대로 저녁 늦은 때쯤에서 우병우가 무너지는지 안 무너지는지 한번 우리가 지켜보면서 국민의 그 기를 모아서 청문위원들한테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영민 평론가 그리고 리서치 배정찬 본부장이었습니다.